나마스테, 안녕하세요. 탑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다들 힘들고 막 정신없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 있어서 그런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네팔 상황도 들어보면은 다 국가 봉쇄가 되고 뭐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런 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그만큼 이제 뭐 봉쇄 명령이나 이런 거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괜찮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취미라기보다는 솔직히 더 느긋해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누구 만나자고 하면은 저는 뭐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 모이자 하면은 언제 가요 이러면 뭐 30분 있다가 갈게요 이러는데,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서 약간 좀 안 봤던 그런 영화들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책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한국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통번역을 하고 있어갖고 네팔어나 힌디어를 좀 까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영어, 네팔어, 그리고 구할 수 있으면 인도 책도 가끔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연 갈 때도 들으러 오는 분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요. 저희는 진짜 전문적인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의사소통 하려고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마 방송을 접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토크쇼나 이런 거를 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강의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서 좀 하게 됐죠. 거기 가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는 진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딱 공항에 내렸는데 처음 이제 라이브로 제가 한국어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름까지는 쓸 줄 알고, 그리고 한 단어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괜찮아요 라는 단어를. 어디 가든 괜찮아요 쓰면은 다 된다고. 뭐 이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해도 됐고, 날씨 괜찮아요 하면은 괜찮아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먹히더라고. 그래서 공항에 왔는데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출입국에 이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근데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로 한국어 들으니까 톤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저한테. 뭐가 제가 서류를 잘못 줬나 이러면서 막 이러시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제가 가방도 거기 두고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 나를 잡아오고 막 그랬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분이 이거 아니라고, 뭐 서류가 이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막 저는 영어로 막 말하고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핸드백이 있었는데 그 안절분절을 못 해갖고 가방을 그대로 거기 두고 알았어 이러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방 두고 갔잖아요 가져가요 이랬는데, 저는 또 제가 저를 잘못했나 하면서 저를 부르나 이러면서 뛰었어요. 그래서 거기 경비 아저씨들이 가방 이러면서 뛰어왔는데, 저는 어디 가지 뭐야 이제 잡혔나 봐, 나 서류를 잘못했나 봐 이러면서 인천 한판에 뛰었어요. 잡혔어요. 잡혔는데 가서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 좀 와서 설명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종이를, 저 학생으로 왔으니까 그 학생이 해야 되는 그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오자마자 네팔어로 엄청 욕했죠. 6개월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네팔 사람이라고 해서 추운 데서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은 진짜 눈도 없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눈 봤는데 그때 아직도 똑똑히 기억나요. 3월 10일 날 제가 여기 도착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눈이 그렇게 내렸어요. 엄청 많이 눈이 내렸고, 그때 제가 옷도 되게 이렇게 얇게 입고 왔는데 그 기억 아직도 나요. 그때 막 울 뻔했었어요. 오자마자 어떡하지 이제 6개월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네, 그런 기억이 좀 남네요. 그게 처음에는 그 학교에 있을 때 약간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등록금을 너무 비싼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마지막 학기 수업 들은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몇백을 내고 있으니까 이거 학교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만큼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되나. 그래서 활동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때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게 좋아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자막 작업하는 것들이 했었어요. 뭐 한국 영화에 뭐 우리가 영어 자막이나 네팔어 자막이나 인도어 자막 이렇게 해서 그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한국 영화를 외국인들한테 알려주는 거를. 그걸 하다가 관심이 좀 많이 가졌던 거예요. 여기 그 컨텐츠 메이킹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막을 현지인이 쓴다고? 그럼 더 죄거지 이러면서 그걸 이제 사업을 만들자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가 조금 크게 어떤 단체가 돼버렸어요. 그 단체에서 이제 뭐 그런 발대식을 할 때 저를 보고 이제 외국인 회장을 네가 해라 학교에서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했죠. 했는데 거기 이제 그냥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사회를 봐주고 있었는데 그때 운 좋게도 그 비정상회담 둘째 PD님인가 누군가를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한국말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요? 네팔이라고 하더니 어디라고? 네팔이더니 와 막 이러면서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다고 나라고 한번 듣고 싶다 이러면서 그때 인터뷰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고정 멤버로 들어가서 이제 방송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보면은 위험할 텐데 너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연락 올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자주 다들이랑 친한데 이제 자주 누구랑 보냐가 이제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들이랑 만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파키스탄 그 자이드라는 친구 하나랑 다니엘 형 자주 봐요. 독일 다니엘. 네.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신이 났죠. 막 모든 게 너무 신기하고 와 막 이렇게 뭐 스튜디오만 봐도 막 이러고 카메라만 막 몇 대인데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초창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쟤 되게 웃기다 막 이러면서 넘어가셨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팔에서 왔지만 네팔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도 틀어놓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네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약간 좀 부담이 느꼈던 것 같고 어깨가 너무 무겁고 제가 이게 말할 때마다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제 생각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이거 다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방송에 제가 진짜 제 그 진지한 모습이라든지 제가 진짜 솔직한 모습을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고 싶어도 가리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듣기 좋게만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고 솔직히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는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제 네팔 페이스가 되는구나 한국에 와서 이런 생각이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이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정상회담을 처음에 했던 형들 뭐 알베르토 형이라든지 뭐 기욤 형이라든지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줄리안 형도 그렇고 이제 아는 분들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어요 형 좀 이렇게 우울했다 이러면 아니야 괜찮아 원래 이래 우리도 이랬어 그럴 때는 막 신경 쓰면 안 돼 이러면서 다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면서 뭐 괜찮다 우리도 똑같았어 뭐 근데 괜찮아 뭐 네가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위지해지는 사람들은 우리 그 멤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작가님이라든지 또는 PD님 옛날부터 이제 정말 프로그램 하면서 정말 가족처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우리가 약간 좀 중심을 좀 잃을 때 많이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뭐래요? 저에 대해서 욕하고 가지 않았어요? 친했던 분을 저요? 보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일리아 형 사랑해요. 일리아 형 맞아. 근데 일리아 형 너무 무서워요. 아니 무섭다라기보다는 진짜 귀여운 형인데 진지해요. 너무 진지하고 그래서 이 형이랑 저만 이제 좀 이렇게 막 까불고 막 제가 막 오냐 오냐 하고 형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도 저한테 연락 왔었어요. 가끔씩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고 그리고 형은 그런 거 좋아요. 추천해 주는 거 항상 수찬 이거 할래? 나 하고 왔어. 너도 좀 해봐. 이러면서 추천해 주는 거 좀 많이 해준 것 같고 저랑은 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지한 분 일리아 형은 너무 진지해요.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요. 그 형이랑 한번 토론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형이 이겼습니다. 네 하고 이번에 이제 2021년에 책 하나 쓸까 하고 있어요. 1년이나 1년 반 안에 하나 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금의 계획 아니면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अस्ति भर्खर कोरोनाले गरेर रिचालाई पनि अलिकति गाह्रो भएको थियो होइन अहिले चाहिँ धेरै राम्रो भएको छ भन्ने सुनेको छु त्यसैले अहिले पनि राम्ररी बस्नु अनि सृष्टि र रिचाको चाहिँ यो अहिले आउने महिनामा बिहा हुँदैछ बिहाको धेरै धेरै शुभकामना म नभए पनि धेरै दुःख नमान्नु पछि फेरि आएर हामी सँगै रमाइलो गर्नुपर्छ. 그리고 텁스타 뉴스 구독자분들 또는 구독 안 하는 분들한테도 구독하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고 다들 너무 갑갑할 텐데 뭐 우리가 마스크는 꼭 써야 되고 공공장소에 갈 때 근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해방은 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모르고 쓰는 그런 마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별의 마스크라든지 혐오의 마스크라든지 다른 사람을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코로나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 천으로 돼 있는 마스크나 뭐 그런 단단한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자벨의 마스크라든지 혐오의 마스크는 벗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